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4월 28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대권 로드맵이 속속 보도가 되고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는 날짜뿐이 아니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날짜, 그리고 캠프 구성, 또 캠프에서 지향하는 내용, 그러니까 대선에서 뭘 내세울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또는 어떤 비전으로 출사표를 던질지까지 군데군데 흩어져서 보도가 되지만 하나로 이렇게 모아보면은 실제 로드맵이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그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해서 뉴시스 그 통신사죠.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형식으로 나오지만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확실한 인물이 이야기를 해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단독으로 나오면은 분명한 소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낮에 전해드린 대로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캠프 구성을 위해서 먼저 나오는 것과 또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손영택 그 비서실장은 정치인 출신이죠. 양천을, 서울 양천을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총선에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법조인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캠프가 꾸려지는 상황인데, 지금 언론들은 한덕수 대행이 5월 1일입니다. 노동절이죠. 5월 1일 사퇴를 하고 2일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은 대선 캠프의 기조도 정해졌다. 경제, 통합, 안심,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지금 캠프를 꾸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 1일 사퇴하고 다음 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일이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목요일은 이 근로자들은 그 휴무일이지만 이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죠. 그래서 1일 날 사퇴를 하고 다음 날 2일 금요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행 측은 경제와 통합, 안심이 이 캠프 구성의 기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 측 핵심 관계자가 오늘 뉴시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대행이 다음 달 1일 사퇴한 뒤 다음 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안다. 그러면은 그때 사실상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3일부터는 연휴가 시작이 되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체공휴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죠. 그래서 그 5월 4일 전에 하려면은 5월 1일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연휴가 이어지니까는 당연히 5월 1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날 이 중요한 미국 그 전날 또 한국을 방문하는 30일, 원래 30일 이야기도 나왔는데 30일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가운데 있는 것이 조선업이죠. 미국 해군의 그 해군 함대의 뭐 선박 건조나 수리 이런 것을 한국 쪽에 맡기는, 한국의 선박 기술을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관세 협정과 연결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 30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디데이로 잡았다. 그 다음 날 사태를 디데이로 잡았다. 그런데 디데이로 잡고 그날 바로 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건너뛰어서 그 다음 날이 연휴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니까 5월 2일 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뉴시스의 한 대행이 다음 날 1일 사퇴한 뒤 다음 날인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한 한덕수 대행 쪽 핵심 관계자, 보통 이럴 때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라 보통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비서실장은 사직서를 내놨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대선 캠프를 꾸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이 홍보나 정무 라인에도
그 의공들 있죠. 의공, 늘공, 오공, 오공은 어쩌다 공무원. 그래서 원래 이 정치권이나 이런 언론계나 아니면 이런 데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정무라인이나 홍보라인에 꽤 포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그 선제적으로 나온 사람이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소스가 이런 보도의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거의 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관계자가 경제와 통합, 안심을 기조로 캠프를 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비전이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의 트레이드 마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 여러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 대통령을 지향을 하고 나왔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죠. 그런데 그 실물 경제지 국가 경제 그러니까 거시 경제를 정통한 거시 경제 정통한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식견은 다 있겠지만은 한덕수 대행처럼 전문가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경제 관료 출신은 아니죠. 그래서 경제는 한덕수 대행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세웠고 통합 부분이 또 눈길이 가죠. 통합은 소위 빅텐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 누구든지 오라.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과의 나중에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과의 단일화뿐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낙연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을 사실상 했죠.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대철 헌정회장을 포함한 일종의 원로 그룹들 이 원로 그룹들은 뭐 출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로 아우러서 이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을 하는 그 부분이 통합이라는 키워드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 하나의 키워드가 안심인데 안심은 이 한덕수 대행은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어떤 뭐 정파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치 보복을 하거나 그런 이미지는 전혀 아니죠. 지금까지의 어떤 그 커리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지향을 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안심한다. 자, 그리고 이 안심한다. 이것은 결국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개헌, 임기를 단축을 하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의미도 이 안에는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관계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국가 발전과 안정을 원하는 모든 세력을 통합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모든 갈등을 녹여내는 화합의 용광로 캠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손영택 비서실장이 이어서 일부 총리실 다른 참모들도 사표를 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29일 정례 국무회의까지 주재한 후 정례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의결을 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죠. 거부권을 29일 날 행사를 하고 30일 날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남을 갖고 그 다음 날 사퇴를 하고 또 그 다음 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출마 선언하는 일정도 그렇고 무엇을 지향을 할 것인지 뭐를 비전으로 국민 앞에 제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덕수의 대권 출마, 한덕수 대망론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견제하는 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견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선 주자들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일제히 한덕수 효과,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 지지층이 한덕수 대행 지지층이 한덕수 대행은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을 선택을 할 때 누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할 것인가, 가장 유력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명의 경선 후보들이 전부 다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 결은 조금씩 다릅니다. 수위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경선 주자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이 다시 한덕수 대행을 견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구체화되고 실제 상황이 되어 가니까 일단은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원래 이제 그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돌아섰는데 한덕수 표를 의식을 해서,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오늘 탄핵 정권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이 상식에 과연 맞는가 이렇게 또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탄핵 총리 본인은 이제 탄핵에 홍준표 후보는 본인은 탄핵에 또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견제를 해야 되니까 탄핵 정권의 총리 이렇게 또 네이밍을 합니다. 한동훈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반 이재명 캠프에 가담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승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패배주의다. 이렇게까지 또 몰아붙입니다. 한덕수 견제죠. 그리고 이재명도 노골적으로 이제 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 기자들과 문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심판을 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국민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구나 생각이 되지 않는다. 이제 국민을 또 팝니다. 국민들이 왜 그 심판으로 뛰다가 선수로 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한덕수에게 의문을 갖는다. 그런데 그 의문이 아니다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의문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심판을 하고 있던 분이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은. 심판은 선관위에서 하죠. 선관위에서 하는 거고,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일자를 공고하는 그 역할만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심판으로 뜰 수는 없는 거죠. 선관위가 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기한을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내란 세력. 자, 한덕수 대행이 실제 출마를 해서 후보가 되면은 후보로 이재명 자기하고 맞붙으면은 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내란 종식, 이걸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을 예고를 한 셈이죠. 이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일종의 내란 종식, 이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렸고, 내란 종식,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거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모든 누가 나와도 그것은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시도를 했죠. 내란 세력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다가 만에 하나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내란 종식으로 이 프레임을 가지고 또 정치 보복을 하는, 자, 그런 이 속내를 여지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덕수의 이 선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고 출마를 이미 완전히 결심을 했고, 지금 로드맵까지 차곡차곡 만들어서 완성 단계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송국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